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현대의 전기차 아이오닉5가 북유럽 에스토니아의 눈길 도랑에 빠진 대형차를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연출이 아니라 실제 상황인 이 동영상이 트위터에 올라오자 현지에서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가 엄청난 토크의 위력을 실전에서 보여줬다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포드가 영하 18도의 눈길에서 F150 라이트닝으로 4.5톤에 이르는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영상을 공개했지만 당시에는 익스텐디드 레인지 배터리 및 맥스 트레일러 견인 패키지가 적용된 트림으로 연출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닉5는 별도의 옵션 없이 눈 덮인 에스토니아의 도로에서 대형카 캐리어를 가뿐하게 견인하는 데 성공했고, 일본 현지에서는 소형 SUV에 불과한 아이오닉5가 엄청난 견인력으로 위기에 처한 대형 트럭을 힘들이지 않고 구해냈다는 점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오닉5의 능력은 전기차 특유의 토크 성능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최대 토크의 영역이 밟진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대형 트럭을 쉽게 견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눈이 많은 북유럽의 특성상 폭설에 고립되기 쉬운데 아이오닉5의 외부 전력 공급 시스템인 V2L이 눈길에서의 강력한 견인력을 과시하자 에스토니아 현지에서 큰 화제가 된 것입니다. 더구나 연출이 아닌 실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영상은 광고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심지어 기아차는 이제 웃돈을 주고 사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기아는 1962년 1호 차량을 출시한 이래 60년 만에 국내에서 1,500만 대를 판매하는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올해는 최초로 매출 70조 원 돌파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아의 영업이익은 이미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해외 중고차 시장에서 이미 도요타와 혼다를 뛰어넘었습니다. 최근 미국 자동차 매체들은 현지 소비자들이 기아의 로고를 잘못 쓴 KN을 한 달에 적어도 3만 명이나 검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기아는 2021년 1월부터 기아 중 I와 A를 합쳐 N처럼 보이는 로고로 교체했는데, 해외 소비자들은 KN과 함께 기아의 모델인 카니발이나 SUV를 연관 검색어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는 미국 시장조사업체 JD파워가 발표한 2023 잔존가치상에서 5개 부문에 이름을 올려 최다 차종 수상 브랜드로 선정됐는데요. 반면 전통의 강자였던 도요타와 혼다는 각각 4개 부문을 수상하는데 그쳤습니다. 잔존가치라는 것은 상품성과 품질, 판매 전략 등의 요소를 고려해 신차 가격 대비 3년 후 예상되는 중고차 가격을 말하는데, 5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확실한 신뢰를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CNN 방송은 최근 기아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저가 모델로 인식됐던 기아가 품질과 디자인을 인정받으면서 웃돈이 붙어 팔리는 브랜드로 탈바꿈했다. 2022년 카딜러 파워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해 3년 내리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영국 진출 이래 처음으로 연간 10만 대 판매를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 1962년 한국 최초로 3륜차를 만들기 시작했던 기아가 어느새 웃돈을 주고 사는 차가 된 것입니다. 반면 도요타는 대세가 되어버린 전기차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최근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요타는 2024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적용할 전동차 계획에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도요타가 3년 주기로 발표하는 3년 경영 계획에 내연기관 플랫폼을 개조해 만든 자체 전기차 플랫폼 eTNGA를 조기에 폐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자 일본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요타가 만든 지 얼마 안 된 전기차 플랫폼 eTNGA를 폐기하고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상 플랫폼 개발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도요타는 eTNGA를 만들 당시 전기차 생산 라인에서 내연 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차도 만들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생산 비용이 줄지 않자 새 플랫폼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이는 업계 선두주자인 테슬라, BYD와의 가격 격차 및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결단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도요타가 이처럼 전기차 플랫폼을 조기에 폐기하면서까지 전동화 계획에 대대적인 수정을 가하게 된 것은 자신들이 내놓은 첫 번째 전기차 BZ4X에서 품질 불량 문제가 발생한 게 결정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BZ4X는 도요타가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 연간 35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고 발표한 뒤 처음 내놓은 야심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시 후 불과 한 달 만에 주행 중 바퀴가 빠지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리콜하는 굴욕을 안겨주고 말았는데요. 이 사태로 인해 도요타는 기존 플랫폼을 폐기하고 전기 구동 시스템과 전력 변환 전자장치 등의 신기술을 대거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몇 년 전부터 하이브리드를 고집하던 본사 전동화 전략에 위기감을 호소하던 도요타 해외 지사장들이 많았다고 전합니다.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이 반대로 현대차는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통해 만들어낸 아이오닉5, EV6 등이 호평을 받으면서 유럽은 물론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전기차는 안정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해 각국 산업 정책이 전기차 지원에 집중되자 도요타가 집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 안팎에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급기야 벼랑 끝에 내몰린 도요타는 최근 중국에까지 손을 내미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차 하면 일본 차를 베끼는 짝퉁차 이미지가 강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가 급격히 도래하면서 이런 말은 다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니온 게이자이가 지적재산권 컨설팅 회사인 IP 랜드스케이프의 자료를 기반으로 중국 자동차 업체 4곳의 전기차 특허 출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비아디는 현재까지 1557건의 특허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위도 중국의 전기차 기업 지리자동차였습니다. 7위 자동차와 상하이 자동차는 각각 640건과 448건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해외 특허 출원 건수에서 비아디는 지리나 시루 등 3개사를 압도했습니다. 전체 특허 중 유럽에서 출원한 특허가 171건으로 11%를 차지했고 미국에서는 139건, 일본에서는 49건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니온 게이자이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전기차 기업 비아디가 출원한 특허를 가장 많이 이용한 기업은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일본의 자존심 도요타 자동차였습니다. 도요타는 비아디가 내놓은 특허 중 103건을 사용했는데 이는 테슬라의 146건에 맞먹는 특허 인용 횟수였습니다. 심지어 도요타는 중국의 비아디와 공동으로 전기차를 개발했는가 하면 비아디가 갖고 있는 기술, 블레이드 배터리 관련 기술을 빼내기 위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리튬 인산철을 기반으로 만드는 블레이드 배터리는 한국과 일본이 강점을 보이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저렴하고 주행거리가 길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도요타 자동차는 블레이드 배터리를 비아디와 함께 제작하는 자신들의 전기차에 부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현재 독일 아우디에서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등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특허 출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린 결과 2016년 203건에 달했던 특허 출원 건수는 2020년 들어 총 349에 이를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현재 비아디는 안전성과 온도 조절 기술과 관련해서도 특허를 출원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간 길러온 기술력을 무기로 세계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자 내연 기관차 시대의 강자였던 도요타는 비아디의 특허 기술을 인용하고 급기야 비아디와 손을 잡고 그들의 기술력을 써서라도 전기차를 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손을 잡은 도요타의 선택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만에 하나 비아디가 아무리 뛰어난 배터리를 개발한다 한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이를 받아들일 리 없기 때문입니다. 도요타도 분명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테슬라와 비견할 만큼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한국 전기차와 경쟁이 어렵다고 생각한 도요타는 중국과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과 손을 잡아서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중국 기업과 손을 잡은 도요타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